여기 그 도메인 뒤에 wp-admin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관리자 페이지예요. 그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 워드프레스 6.62 버전을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씩 봐두시면 도움이 돼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 포스트, 원 코멘트, 원 포스트는 아까 봤던 그 헬로 월드 그걸 거예요. 그거 글 하나가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헬로 월드가 방금 얼마 전에 그 퍼블리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액티비티 코멘트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워드프레스의 전체 그 회사의 어떤 이벤트 뉴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퀵 드래프트라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글을 그냥 간단하게 타이틀 집어넣고 컨텐츠 집어넣으면 포스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쓸 일은 없어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거라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Get started with an AI powered website 해가지고 카덴스 팀에서 AI 스타터 템플릿을 설치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AI 스타터 템플릿은 유료입니다. 이 카덴스가 어느 정도는 무료로 주고 나머지 추가 기능은 유료로 하는데 AI 기능은 유료인데 이거를 누르시면 AI 스타터 킷이 있고 스타터 템플릿이 있고 옆에 보면 클래식 스타터 템플릿이 있어요. 이 클래식 스타터 템플릿은 공짜니까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사이트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프로가 붙어 있는 거는 돈을 내는 거고요. 프로 버전만 그리고 이제 프로가 안 붙어 있는 것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여기에 이제 가격 이게 있으니까 프리 온리만 해놓고 보면 이런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 하나 골라서 웹사이트를 만들면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타터 팩인데 스타터 팩이 없는 경우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테마로 따로따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검색을 해서 찾아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골라서 써야만 했던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스타터 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그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이건 지금 첫 페이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다른 페이지들도 있는데 첫 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컬러나 어떤 디자인 스타일로 돼 있는 것이 좋을까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사이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다 처음에 뭐를 집어넣을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사이트를 만드는데 어떤 스타일로 만들 것인가. 내가 꼭 그거랑 똑같은 포토 코스가 아니라도 내가 다른 것이라도 이 디자인 형태가 그 보여주고 싶은 게 내 얼굴 여기에 하나 크게 받고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페이지를 구성을 할 건가를 이 사이트들을 한 번씩 쭉 보시면서 한번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저는 포토 코스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컬러를 그리고 폰트를 어떤 스타일로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폰트는 어떤 스타일의 폰트가 좋은지 이거는 이제 고딕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명조 계열이고 그래서 명조 계열 부드러운 게 좋으시면 이렇게 고딕 계열이 좋으시면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넥스트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임포트 풀 사이트가 있고 only select 페이지 요 페이지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풀 사이트를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풀 사이트로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서 플러그인을 선택을 해라. 또 이제 아까도 플러그인 선택하는 거 나왔었는데 카덴스 블럭이라고 하는 건 기본으로 선택이 돼야 되고요. 블럭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어떤 패키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런데시 이건 이제 스터디니까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 칼렌더, 그리고 도네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부 WP라고 하는 거, 오더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커머스, 이메일 디자이너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하나만 선택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피니시 런치하면 얘가 이제 그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서 글자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디자인 좀 바꾸시고 그 다음에 블록을 필요 없는 거는 빼고 다른 블록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초안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뭐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구성을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두 번째 이상 페이지들은 거의 다 그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건 첫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첫 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이트를 한번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카덴스 빔을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셔야 돼요. 뭐 위에는 이제 메뉴 바고 얘는 지금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런 거를 가리켜서 그 회전목마 캐로슬이라고 배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식 명칭은 캐로슬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네 개의 컬럼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컬럼에 아이콘이 하나 있고 제목, 내용 있는 요게 하나의 블럭이에요. 이런 게. 자, 이거는 이쪽에는 유튜브 영상,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내용. 이게 하나의 블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블럭도 있고 요런 블럭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행사 안내잖아요. 이게 아까 그 캘린더 그것과 연동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목, 그 다음에 6개가 있는 요것이 지금 하나의 블럭이에요. 자, 요거를 쓰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모임 안내를 했는데 요거를 쓰려면 6개가 있어야 돼요. 난 5개밖에 없다. 그럼 요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개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밑에 한 줄을 없애가지고 3개만 만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요거를 만들 때 짜냈어요. 6개를 만들었는데 또 뭐를 집어넣어야 되나? 해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뒤에 배경이 있고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푸터예요. 그러니까 바닥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게 위젯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헤더에는 위에 부분 메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도 이제 원래는 헤더로 치는데 실질적으로는 엄밀하게 말해서 헤더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더, 바디, 푸터 이렇게 이제 대충 구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뭐를 어떻게 집어넣을지에 대한 그런 구성들을 하지 않으면 템플릿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좀 쉽지 않아요. See my site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프리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로고가 들어가고 메뉴 크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블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홈페이지 하나로 보지 마시고 요 한 줄 한 줄을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블럭 단위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소개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참고로 여기에 이 맨 윗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관리자들한테만 보여요. 일반인들한테는 안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관리자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대시보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사이에 저희가 이걸 깔고 온 사이에 액티비티가 처음에 아까 헬로 월드 하나였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뉴스도 뭐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스타트업 패키지를 깔면서 거기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런 이 샘플 페이지랑 그 글들이 있거든요. 그 글들이 여기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새로 뭔가 액티비티가 생겼다. 포스트가 8개고 페이지가 7개가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 아까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스트를 누르시면
맨 처음에 아까 헬로 월드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샘플로 만들어 놓은 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얘는 지금 블록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제목, 내용, 거기 이제 그림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아마 갤러리 같고요. 자, 요게 지금 이제 포스트의 기본 틀이에요. 이거를 보실 때 여기 옆에 보면 요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닫고 열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포스트는 이 전체 글에 대한 내용이고요. 블럭은 요거 하나의 블럭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요게 지금 블럭인데, 요거는 이제 문단 블럭이거든요. 패러그раф. 그래서 이 블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컬러, 백그라운드,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칠하겠다 하면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죠. 그래, 블럭 단위로 이것을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포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 글씨 크기를 스몰로 하느냐,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바꾸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 단위로 이거를 조정을 할 때는 여기서 해요. 자, 뭐 디멘션, 패딩은 요 박스에서 요 글자까지 요 사이의 간격을 패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진은 요 박스 위아래 좌우로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패딩을 선택을 하면 지금 이것은 위와 아래가 한 쌍이고요. 좌우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를 이렇게 늘리시면 이렇게 늘어나고요. 줄이면 줄어들고요. 그리고 좌우도 마찬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드밴스. 그리고 이제 앵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앵커. 이 앵커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나 이 포스트의 글의 어느 특정 부분, 요 부분을 그 메인 메뉴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이쪽으로, 보통 이제 그 메뉴에서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데스크탑, 여기서 태블릿, 모바일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 요거를 누르시면 그 페이지로 링크로 지금 가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사진이 아주 중요한 사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 가장 윗부분으로 지금 이제 화면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사진, 요 부분에 내가 링크를 바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블럭을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서 어드밴스의 앵커에다가 예를 들어서 포토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메뉴를 나중에 만들 때 그 포토라고 해서 하나를 메뉴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메뉴의 링크를, 이게 이제 앵커예요. 이걸로 가게 되면 저장을 안 했네. 이렇게 뭔가를 바꿨으면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샵하고 PHOTO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가게 되는, 원래 이제 요 페이지 요 상단으로 나와야 되는데 앵커가 붙어 있는 그곳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앵커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포스트는 전체 글에 대한 내용이고, 블록은 그 하나하나의 블록에 대한 세부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문단일 때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다른 거, 요거 같은 경우는 포토, 얘는 아까 그 캐로셀 그 사진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너럴, 스타일, 뭐 어드밴스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냐, 그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 캐로셀 해가지고 여기 뭐 자동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갈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이 그 블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다 맞췄다라고 하면 여기 W 요 부분을 누르시면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포스트예요. 이거는 포스트. 그리고 아까 포스트에는 카테고리와 태그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실질적으로 다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기본적으로 About Us라고 하는, 기본으로 여기 About Us를 눌렀을 때 나오는 요 페이지,
그다음에 컨택트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페이지들을 미리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 때,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면 이 메뉴가 필요 없는 거죠. 이 페이지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메뉴 항목에 가서.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페이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피어런스에 가시면 theme, 패턴, 커스터마이즈, 위젯, 메뉴, 카덴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theme에 들어가시면 add new theme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theme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럼 검색해서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덴스라고 이렇게 여기 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카덴스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게 바로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 다른 여러 띠들이 있으니까 그런 띠들을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카덴스랑은 다른 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런 띠들이 여러 개가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플러그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지금 얘네들은 다 그 액티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뉴 플러그인 누르셔가지고 몇 가지 필요한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플리케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참고로 이제 플러그인을 고르실 때 읽기 자료에 나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했느냐, 컴패터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워드프레스 이 버전과 호환이 된다. 어떤 것들은 호환 테스트가 안 됐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언테스트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테스트된 컴패터블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개, 뭐 물론 이제 별점도 봐야 되지만,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인스톨을 시키고 액티베이트를 여기서 바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플러그인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듀플리케이트가 지금 액티브가 안 돼 있는 하얀색 바탕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포스트가 있고요. 이 포스트를 가져다 대면 에디트, 퀵 에디트, 트래시 뷰. 에디트는 수정하는 거고 얘는 뭐 간단히 수정하는 거, 제목 좀 바꾸거나 상태 좀 바꾸는 거,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트래시 하면 버리는 거겠죠? 뷰 하는 거는 이제 보여주겠죠? 이것까지만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듀플리케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액티베이트를 시키면 그럼 이제 액티베이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그럼 여기에 듀플리케이트 디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얘는 좀 놔두고 그 새로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것이 없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다 카피를 해가지고 새 거를 만들어서 또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플러그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 듀플리케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말은 제목은 듀플리케이트 페이지인데 포스트에도 들어가 보시면 듀플리케이트 디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듀플리케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그 플러그인 하나를 설치를 하시면 포스트랑 페이지 둘 다 듀플리케이트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아까 애드민 이걸 만들었을 때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냥 이름만 어드민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롤이 있어요, 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까먹었네요. 롤이 있는데 역할이 있어요. 서브스크라이버는 그냥 구독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컨트리뷰트, 그 다음에 오서, 에디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최고 권력자고요. 권한을 가진. 그리고 여기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글들을 삭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서라고 하는 것은 글을 작성만 할 수 있고 내가 만든 글을 수정하는 기능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한테 이 오서나 에디터 정도까지의 권한만 주시고 이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업데이트 유저를 하시면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리프레시를 해도 똑같으면 다시 로그아웃 했다가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도메인이 제대로 떴네요. 이제 약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는 템퍼러리 페이지였는데 정식 페이지가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피어런스에 보시면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에디트 메뉴가 있죠. 아래 내리는 거 요거를 눌러보시면 푸터 1, 2, 3 메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메인을 누르시고 셀렉트를 누르시면 실제 여기 사이트에 나오는 요 메뉴가 여기에서 지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메뉴를 위치를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선으로 맞춰놓으면 그 1차 메뉴, 요것처럼 이렇게 한 단계 들어가 있으면 2차 메뉴, 여기서 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3차 메뉴, 요렇게 해서 만약에 저장을 해놓으면 페이지스에 아까는 블로그랑 FAQ가 같은 레벨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페이지스에서 블로그 하나만 나오고 거기서 이제 FAQ가 나오게 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메뉴를 조정을 해요. 그리고 메뉴를 조정을 할 때 내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코스를 선택을 하시고 Add to 메뉴 누르시면 여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들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Add 메뉴를 통해서 집어넣을 수 있고 가끔 예를 들어서 블로그 중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메뉴로 보여주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겠죠? 이 페이지로 이런 걸 만들지 않고 포스트로 어떤 글을 만들었는데 이 글은 사람들이 꼭 메인 메뉴처럼 메인 메뉴에서 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신 다음에 그 주소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메뉴에 가셔서 여기에 보면 여기 포스트 따로 있네요. 포스트가 있어요. 포스트에 보면 헬로 월드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 7 매크로 요거를 애드 메뉴를 하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커스텀 링크로 해가지고 URL을 아까 복사했던 요거 그냥 여기다 붙여놓고 텍스트로는 뭐로 할래? 그럼 헬로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헬로우 해서 애드 메뉴를 하면 또 이렇게 헬로우도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페이지를 가지고서 메뉴를 만드는 방법, 포스트를 가지고서 메뉴를 만드는 방법, 링크를 가지고서 그러면 외부 링크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에이스 홈페이지에다가 비전 캠프 그거를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고 여기다 뭐 VNC 이렇게 한 다음에 애드 해 놓으면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카테고리. 여기 아까 그 포스트에서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것들을 애드 메뉴로 넣어 놓으면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하고 여기서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보시면 자, 메뉴가 지금 엄청나게 늘었죠. 코스라고 하는 거, 세븐 매크로 이거 너무 길죠? 헬로우, 포토그래피는 포토그래피 요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글들만 여기 모아서 이렇게 해놓는 이벤트 카테고리도 있어요. 이벤트 카테고리는 아까 설치했던 이 플러그인인데 여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서 메뉴로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어피어런스에 있다. 이 어피어런스가 전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테마도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뭐 위젯, 메뉴, 그리고 카덴스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들어있으니까 어피어런스, 아마 한글 버전에서는 외형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먼저 틀을 잡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